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어법에 맞도록 이제 적어줘야죠. 그리고 문장에 각 단어는 전부 다 띄어쓰기를 해야죠. 자, 첫 번째 거 이제 된소리요. 된소리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뭘 얘기하냐? 우리 많이 먹는 사람을 먹보라 그러죠. 그럼 먹보처럼 먹보라고 했을 때 먹보 그러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소리 나기 쉽게 우리가 먹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소리 나는 것처럼 더 쉽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제 쌍자음을 쓰는 거예요. 쌍자음. 쌍기역이 됐든 쌍디귿이 됐든 쌍비읍이 됐든 쌍시옷이 됐든 쌍지읒이 됐든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된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보게 되면 아끼다, 어떠하다, 산뜻하다, 엉뚱하다, 잔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된소리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국외음화예요. 국외음화다라고 하게 되면 뭘 얘기하냐? 예를 먼저 볼게요. 마지, 마지, 맛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 해도지, 굳이, 같이, 끝이, 할치다, 거치다, 다치다, 묻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발음할 때 즈나 츠로 소리를 내는 거를 보고 우리가 국외음화라 그래요. 보통 보게 되면 디귿이나 티귿 받침 있죠. 아래쪽에 마지에 보게 되면 디귿 있죠. 해도지에 도자에 디귿 있죠. 구지에 디귿 있죠. 가치에 이제 티귿 있죠. 끝이 여기도 티귿이 있고 할치다 여기도 티귿이 있고요. 거치다 디귿 있고 디귿 있고 디귿이 있습니다. 이런 디귿이 됐든 티귿이 됐든 이런 게 받침이 있는 글자 뒤에 이가 됐든 희가 됐든 이런 글자가 올 때 마디 해도지 굳이 이 히 하고 이렇게 이나 희가 올 때 이나 희를 즈나 츠로 소리 나는 걸 보고 국외음화라 그래요. 그렇게 소리가 나더라도 우리는 원래대로 디귿이나 티귿 이렇게 해서 적는 거 그걸 보고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디귿 받침 소리요. 디귿 받침 소리다라고 하게 되면 받침 중에 우리 디귿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시옷으로 적는다라고 어원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보게 되면 이제 덧저고리, 돗자리, 우덜은, 무릇, 사뭇, 얼핏,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귿 받침 소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이요. 모음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글자처럼 예가 있어요. 예가 있는데 이거를 애로 우리가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더라도 예로 우리가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 예로 이제 사례, 폐품, 혜택, 계집, 핑계, 계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얘랑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휴게실 그리고 게시판 이런 글자는 그냥 애로 적습니다. 휴게실, 게시판 하고 이렇게 적어주죠. 그리고 휴게실도 휴게실이 아니라 휴게실. 얘는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적어주면 되죠. 요거랑 이제 헷갈리게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음 법칙이요. 두음 법칙이다 그러면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니은 두음 법칙이 있고요. 리을 두음 법칙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음 법칙이라는 것은 단어 첫 소리에 올 수 없는 그런 자음에 대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은 못 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니은 두음 법칙, 리을 두음 법칙입니다. 한자에서 우리 한자 있죠? 한자, 한글 말고 한자. 한자에서 이런 단어가 첫 글자로 올 때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응으로 다 바꿔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자 중에 리을로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것도 전부 다 이응으로 전부 다 변환해서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리을로 이렇게 시작되는 단어 첫머리로 올 때는 니은을 써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표시를 해요. 그래서 얘는 한글이 아니라 한자 음에서 소리 날 때 이제 그렇게 글씨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겹쳐나는 소리요. 겹쳐나는 소리는 말 그대로 그냥 겹쳐서 나는 소리를 보고 얘기하죠. 한 단어에서 이제 같은 음절이 됐든 비슷한 음절이 됐든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은 글자로 같이 적어줍니다. 해서 똑딱똑딱, 쓱싹쓱싹, 누누이 뭐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외래어요. 외래어다 그러면 외래어는 표기법에 따라서 그냥 적는 게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국어로 우리가 한글로 이제 풀어서 썼을 때 현용 24 자모만 적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용 24 자모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자음, 표준 모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 자음이 기역부터 히읗까지 얘기하는 거죠. 요게 이제 총 1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모음 아야 어여 오요 우이 해서 그게 이제 10개가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서 24개의 글자를 보고 우리가 현용 24 자모라고 그렇게 풀러요. 요거로 적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고요. 그리고 외래어 1 음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그렇게 적어주는 거, 1대1로 적어주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받침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것들만 이제 쓴다. 그리고 파열음 포기에서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굳어진 그런 외래어들 있죠. 예전부터 계속 써서 내려오던 그런 외래어는 이런 원칙에 이제 안 맞더라도 그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이제 정해서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띄어쓰기요. 띄어쓰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띄어쓰기도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띄지 않고 그 앞말에다가 붙여서 써요. 꽃이, 꽃처럼,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띄었어요. 나도 할 수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내가 뜻한 바를 알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띄어서 쓰고요. 단위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는 명사는 전부 다 띄어서 씁니다. 한 개, 옷 한 벌, 10살 하고 이런 식으로 단위를 나타내는 그런 명사는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숫자 같은 것들을 이제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서 씁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 뭐 1, 2, 3, 4, 5, 6 하고 우리가 천 단위마다 컴마를 찍잖아요. 그거랑 얘랑 좀 헷갈리거든요. 한글 맞춤법에서는 숫자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그렇게 적어줘요. 해서 12억 띄고 그 다음에 3456만 띄고 그 다음에 7898 하고 그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숫자하고 한글을 같이 쓸 때도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말을 이어주거나 이제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전부 다 띄어써야 됩니다. 천군 대 백군, 국장경 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말을 이어주는 것들 전부 다 띄어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가, 배 등등, 열 내지 스물 등 하고 이런 식으로 열거할 때도 우리가 말들은 전부 다 띄어서 써야 돼요.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서 나타날 적에 그때는 이제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곳 좀 더 큰 것, 이 말 저 말 이런 식으로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서 그렇게 나타날 때는 붙였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글 맞춤법에서는 띄어쓰기하고 외래어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